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3월 월간 나기봉이 출시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또 이제 새로운 컨텐츠로 한번 인사를 드릴까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금토일, 오늘이 일요일인데, 제주도 갔다 와서 좀 피곤하기는 합니다. 매우 피곤하긴 하지만, 또 여러분들과 또 소통하는 시간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소통하면서, 좀 많은 니즈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니즈가 있었냐. 이번에 또 일을 좀 하다 보다가, 국장 떡상에 이런 시기다 보니까 나도 이제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친구들 혹은 뭐 동기들 중에서도 뭐 제가 요런 데 관심이 있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니까 또 투자한 지도 오래됐고 이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공유를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요청이 좀 많이 왔어요. 이 봉쫑쿠들이 이제 제가 현실에서 아는 봉쫑쿠들도 한 20명, 30명 정도 있긴 하거든요. 나머지 270명에서 280명 분들은 잘 모르는 사이지만 또 이제 아는 분들에게 니즈를 좀 채워드리기 위해 이건 좀 웃기려는 컨텐츠보다는 좀 건실한, 예를 들어 이제 저의 이제 탄탄한, 제 기준은 탄탄한 이런 투자 철학과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면서 조금 참고되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저 같은 경우에도 주식을 이제 7년 정도 즐겼고, 특히 이제 작년부터 월급이 커지고 자산이 커지는 시기에서 더더욱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이제 저의 꿀팁들을 저도 정리된 게 있을 거 아니야. 저 같은 경우에 빅데이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통계학 이런 걸 믿기 때문에. 빅데이터, 제가 정리한 빅데이터 좀 나눠드리려 합니다. 아무리 AI가 좋고 제미나이, 챗GPT가 좋아도 이제 그 모든 걸 활용했고 유튜브까지 통해서 공부한 제가 좀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조금 이제 저의 철학과 투자 강의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늘 추구하는 가치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랬을 때 내가 도움이 됐을 때 느끼는 희열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고, 또 뭐 재미없으시면 안 보시면 됩니다. 또 투자랑 저는 항상 말하지만 내가 예금 적금만 해서 먹고 살만하고 집에 돈이 많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괜히 스트레스만 받아요. 인생의 손해입니다. 저는 이제 그걸로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냥 예금 적금 하셔라.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저는 항상 말하죠. 이제 인증 없는 강사는 강사가 아니다. 이제 저의 과거와 이제 히스토리를 이제 알려드려야겠죠. 짬바가 있는 분인지 이분이.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21살 의경 입대와 함께 국장을 시작했죠. 의경 입대학교 국장을 시작했습니다. 왜 Y? 이 당시 저의 월급이 30만원의 월급. 근데 요 당시에 이제 20만원짜리 적금이 있었고 40만원짜리 적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하면 40이야. 그러니까 집에 돈 많은 애들은 엄마 아빠가 40을 넣어주고 30으로 이제 자기 할 걸 하는 생활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전에 돈이 많이 몇백만 원이 쌓이겠죠? 이제 그 돈을 갖고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인데, 저는 이제 용돈을 받을 형편도 안 되고 이제 뭐 봉종쿠들이랑은 조금 친해졌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21살 입대했을 때 이미 이제 한부모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집은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그냥 좀 뭐 웃어 넘기는 게지 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용돈을 달라면 주겠죠. 근데 여유로운 상황에서 주는 거랑 이거 쪼달리면서 제가 받는 거랑 상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30만 원으로 살아갔어야 돼요. 근데 육군보다 의경 특성상 편의점 갈 일도 많고 배달 음식 사 먹을 일도 많아가지고 이거 자체만으로도 투자를 할 수가 없었어요. 뭐 적금 이런 거 들 여유가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게 주식이다. 이 스토리 말씀드리면은, 주식을 해서 돈을 불려야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나중에 전역할 때 친구들이랑 여행이라도 가려면 돈이 비슷하게 있어야지.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의 시작이 됐고,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주식들을 샀습니다. 뭐 제약회사 위주로 사가지고 나쁘지 않게 벌었어요. 그때 뭐 그냥 이건 순수 운이었어요. 아예 주식에 대한 공부도 없었고 그냥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는데도 이미 수익이 높아서, 코로나 딱 진짜 한창 터져서 딱 그때가 본전까지 내려왔고, 그 이후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여러 가지 이제 투자들을 하다가 공부도 좀 하고, 그 전까지
수익이 나쁘지 않았다가 이제 쫙 정리하고 저희 가티 투자의 시작인 HMM을 만나게 되죠. HMM 전설의 시작. 전설의 시작. 저의 이제 포트폴리오 말씀드리면 HMM은 그때 만나요. 한 200만원 사요. 5,000원일 때. 이때부터 꾸준히 사요. HMM을 다 사고 나머지 종목을 다 정리하고 HMM 몰빵을 합니다. 그다음 전역할 때 한 400 정도 있었어요. 400 정도. 얘가 올라가지고 HMM 이 당시에 14,000원. 이게 22살 12월. 이때 이제 저는 좀 재능이 있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막 그럴 때였죠. 이제 아 미쳤다 이 새끼. 2만원이 400이 됐어요. 200이 400이 됐고 이 200도 불려서 200이 된 거니까 굉장한 수익률이었죠. 그 당시에 이제 한창 이제 주식 붐이 불어가지고 코로나 이후로 막 우리 엄마도 하고 누나도 하고 난리도 났는데 막 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엄마나 이런 거 보니까 이제 아 못 참겠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 당시 있던 돈이 1,000만원이었어요. 네, 그게 진짜 전재산 쓸 수 있는 가용 가능한 전재산 1,000만원이었는데 요거를 제가 내가 할게요 하니까 갑자기 옆에 있던 이거 누나가 대학교 때 알바를 많이 했거든요. 대학교 때 알바 플러스 대학원 월급 해서 1,000을 줘요. 그래서 총 저는 2,000을 받죠. 근데 이게 진짜 주식이 시드가 중요한 게 뭔지 저는 이때부터 느꼈어요. 왜냐? 저는 400만원에 400에 평단 얼마였지? 엄청 낮았어요. 엄청 낮았었는데 평단이 7,000이었나? 7,000원이었나? 엄청 낮았는데 14,000원에 2,000을 추가 매수하니까 평단이 12,800원이 됐어요. 정확히 12,800원이 됐어요. 근데 2주 뒤에 HMM 바로 12,000원. 저는 손해. 그것도 금액도 2,400만원 치니까 10손해를 보게 되죠. 2,400, 22살에게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진짜 이때 밥도 안 넘어가고 가족끼리 밥 먹는데 밥이 안 넘어가 할 말도 없고 진짜 조졌다. 진짜 어떡하지? 이렇게 진짜 마음고생하면서 나는 지금 1년 반 동안 개 벌었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이 모든 걸 다 잃지? 하면서 이게 주식의 시드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고 아파하다가 2월이 됐어요. 2월이 되니까 다행히 18,000 14,800 아니라 18,000원 뭐 2만원 이 정도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때 누나 돈 다시 돌려주고 그 당시에 그래서 누나가 이제 핸드폰 바꾸라고 80만원 줬습니다. 80만원 뽀찌 받고 몇백 벌었으니까 1,000만원으로 뽀찌 좀 받고 이때부터 이제 승승장구했죠. 그 다음에 엄마 이제 돈 돌려줄까 했는데 엄마가 아들아 미안해 1,000만원 먹고 내 인생에서 이제 떨어져 줘라. 1,000만원 먹고 1,000만원 줄게. 너 이제 평생 용돈 없다. 경제적 독립 스타트했습니다. 이때 이제 경제적 독립을 스타트했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이거 꺼주시고 안 보였죠? 아 다행이다. 카톡에 올렸는데 이게 제가 당연히 안 보였네요. 다행입니다. 다행이었고 경제적 독립을 스타트하게 됐고 이때부터 저의 투자 인생이 완전히 시작됐죠. HMM이 5만원까지 가면서 제가 얼마야? 그 당시에 뭐 노트북 사고 저도 뭐 전세자금 대출 받고 뭐 관리비 내고 이것저것 세팅하느냐고 비용을 빼서 HMM 딱 1,000주 있었어요. 1,000주. 그러니까 정확히 5,000만원. 나 23살인데 5,000만원 있는 거야. 이때는 뭐 전 전업 투자자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뭐 이 난놈이다. 이게 워렌 봉핏이다. 워렌 봉핏. 난놈인 줄 알았고 막 술도 막 애들 많이 사주고 그냥 난 이제 뭐 인생 뭐 그냥 이걸로 갈까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도 아들 용돈 사실 1,000만원 큰 돈이지만 막 용돈 많이 받는 애들은 적게 받는 애들이 50이었고 그 당시에 많이 받는 애들 막 100만원씩 받았었는데
그러면 뭐 3년 동안 100만원씩 줘도 3,600만원 아들 용돈 주는 건데 엄마는 1,000만원에 이제 졸업을 했으니까 엄마 입장에서 이득이고 저도 아예 경제적 중립을 해서 전세자금 대출도 받고 이러면서 혼자 살아가는데 뭐 그게 자유롭고 좋더라고요. 능력 있는 남자 같고. 하지만 HMM은 2만원이 돼버립니다. 3천이 삭제. 근데 이 과정에서 좀 많은 거 봤어요. 이 당시에 한국 주식은 계속 받고 한 6, 7년 동안 미국 주식은 계속 올라가는 걸 보면서 전 국장을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지만 저는 일단 이제 학생의 본분을 다 해야 되니까 공부도 잘해야 되고 뭐 테니스도 치고 취업 준비도 하고 연애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식에는 이제 그냥 ATM 박아놓고 필요할 때 조금씩 팔아서 용돈 쓰고 이런 상황으로 공부만 조금씩 하면서 이제 마음은 먹었죠. 아, 내가 취업하면 이거 팔고 미국 주식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미국 주식으로 가죠. 그래서 정확히 2만 24,000원에 팔고 HMM을 작년에 그래도 딱 2배 먹었죠? 2배 먹었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30주를 팔고 이러면서 이제 정확히 재산이 중고차 포르쉐 같은 K3 이게 뭐 보험료까지 뭐 이것저것 다 하니까 뭐 1,550 들고 딱 하고 한 미국 주식 1,000만원 있었죠. 딱 이 재산으로 스타트 했습니다. 했고 엄마가 아들 차를 사줬다면 아니면 할부로 새 차를 샀다면 하이닉스 30주가 나도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면 불효겠죠. 어쨌든 저의 포트폴리오는 이렇고 이후에 쭉 미국 주식만 샀어요. 미국 주식만 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연금저축펀드 IS 계좌도 채우고 그 다음에 IRP까지 저는 깔끔히 채운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저희 스토리는 이렇게 10분, 12분 동안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렸고 사실 지금 본격적인 강의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면 내가 사회초년생으로 해서 이제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다면 뭐부터 사야 되냐? 이제 세금 혜택 같은 걸 고려했을 땐 일단 미국 직투 요거를 3,000만원 가야 돼요. 3,000만원. 이게 왜 Y? 미국 주식은 1년에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면 그 이상은 세금을 내야 돼요. 한국에서 근데 그럼 세금 내면 국장하는 게 맞지 않나요?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왜 그게 있겠어요? 그 제도가 세금을 내는 없으면 다 미국 주식 한다 이 말이야. 안정적이고 이게 돈이 쉽게 벌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사람이야. You know?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죄송해요. 자꾸 카톡이 울려가지고 집중을 못했는데 다시 흐름 끄고 가겠습니다. 근데 왜 3,000만원이냐?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이 10%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3,000만원 사면은 엔간하면은 1년에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250만원 정도는 수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250만원어치 수익을 팔고 다시 사면 세금을 안 내도 돼요. 그래서 전 처음 세팅을 추천드리는 건 미국 주식 3,000만원이다. 그러면 형님 뭐 살까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넘버 1. 그렇다면 바로 S&P 500. 이게 한국 주식에도 S&P 500이 있어요. 이걸 추종하는 애들이 있어요. 한국 증권사에서 만든. 하지만 G2 먼저 하면은 SPY나 VOO라는 미국 G2 가능한 S&P 500. 내가 주식 아무것도 모르고 한번 처음 해본다. 그럼 가장 안정적인 적금이라고 볼 수 있는 옆집 할머니도 아는 S&P 500으로 시작한다. 나는 미국의 기술주를 믿고 조금 더 과감하게 가고 싶다. 나스닥. 그 다음 나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고 싶고 좀 대장 위주로 가고 싶다. MAGS. 저도 이 친구를 요즘 좀 모으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뭐냐? 맥종쿠인데 이 맥종쿠는 누가 있냐? 잠깐 다시 카톡을 켜야 되는데. 에헤이야. 내 전화번호 유출됐다. 전화번호 유출됐어. 유출됐나? 어떠냐?
어쨌든 이제 MAGS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 저도 알죠. 뭐 테슬라, 메타, 엔비디아 다 아는데 7개 정확히 알려드리는 것이 너와 나의 연결고리, 그것이 우리 메타, 구글, 알파벳, 엔비디아 어떻게 7개더라? 자, 보자. 여기 있다. 아, 맞다. 아마존이 있구나. 요렇게입니다. 요렇게. 아마존을 까먹었다. 요렇게 7개 회사를 사는 겁니다. 7개 회사를 이제 비율적으로 이제 잘 나눠가지고 사는 그런 상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이 와중에도 제가 뭐 개별 주식 사도 되죠. 이건 자유롭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델, 테크놀로지 등 개별 주식. 저는 일단 개별 주식도 있고 S&P 500이랑 나스닥도 있는데, 저는 S&P 500이랑 나스닥은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는 한 주씩만 사요. 뭐 QQQM.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S&P 500의 VO나 QQQM이나 QQQ는 한 주에 100만 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 주 사보는 거야. 이번 올해 초에 한 주 사. 그 다음에 MSGS도 이것도 사 모아. 그 다음에 개별 주식도 사. 이렇게 사면은 연말에 이제 수익률을 비교하기가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안 사도 비교할 수 있지만 또 사놓고 보는 게 편하거든요. 전 이런 식으로 연초에 이걸 산 다음에 비교를 해요. 그리고 S&P 500이나 나스닥은 직투를 하지 않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금저축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쪽에서 삽니다. 그 개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게 첫 번째냐? 이거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고, 사기도 쉽고, 수익도 내기 정말 안정적으로 가장 쉽기 때문에 전 이게 첫 번째 무조건 3천만 원을 채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의 방식입니다. 이 부분. 두 번째는 연금저축 펀드. 요거는 1년에 600만원 한도. 그러니까 1년에 600개 이상은 못 사요. 이게 한 번에 사도 되고, 매달 나눠서 사도 되고, 연초에 사도 되고, 12월 마지막 날에 사도 돼요. 어쨌든 600만원 사면 뭐가 좋냐? 소득이 5,500만원 이하이면 99만원 세제 혜택. 그 다음에 그 이상이면은 최소 79만원. 요 정도 세제 혜택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먹고 들어가는 거야. 99만원, 79만원을. 정말 맛있죠? 그냥 세제 혜택으로 먹고 들어가면 수익률이 지금 몇 프로야? 600을 넘는데 10% 먹고 10% 이상을 먹고 가는 거예요. 수익률이. 이거 무조건 사야 된다. 근데 무조건 해야 되는데 왜 이런 혜택도 있는데 얘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순인가요, 형님? 이런 질문이 있겠죠? 단점이 있습니다. 개별 주식을 못 사고, 나스닥이나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한국 증권사에 올라온 그거를 사야 돼요. 뭐 많이 들어봤겠죠? 타이거 나스닥, 타이거 S&P 500, 뭐 에이스 나스닥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 말고도 다른 ETF도 살 게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많다. ETF를 사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마음에 드는 거 사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펀드 뭘 사냐? 이거 공개해 드려야겠죠? 저는 요거는 이제 나스닥, 타이거, 나스닥을 간다. 요렇게 아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타이거 나스닥. 이게 왜 그러냐? 55세까지 가져갈 놈이야. 55세 때 이제 오픈을 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럼 형님 이거 돈 묶이는 거 아닌가요? 근데 생애 최초에 집을 살 때 뺄 수가 있어요, 한 번.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회초년생은 무조건 해야 된다. 이 세제 혜택도 뱉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 이거 안 뱉어도 돼요. 받았던 거. 대신 그 5.5%의 세금은 내야 돼요. 연금으로 그 몇 프로의 세금은 내긴 해야 돼요. 뺄 때. 하지만은 이 세제 혜택 받는 거는 빼는 건 아니다. 그리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지방 사람이고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는 서울이나 경기도에 집 살 사람은 좀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두 번째로 추천한다. 세 번째, ISA 계좌. 이것도 나라에서 뭐 서민용으로 만들면 세금 혜택이 좀 더 가능한데, 어쨌든 200에서 400만원 이제 세금 안 내도 되고, 그 이상도 분리과세 9.9%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증권사에서 만든 타이거 나스닥을 사서 수익을 보잖아요? 어쨌든 이것도
16%에 16.5%에 세금을 내야 돼요. 수익을 냈을 때. 이게 족같죠. 진짜 돈 소득세도 그렇게 많이 내고 뭐 내가 세금 얼마나 또 내고 이게 이래 보면은 진짜 세금이 얼마나 족같은지 욕해서 죄송합니다. 흥분했습니다. 알게 돼요. 연예인 탈세 옹호하게 된, 아니, 그러니까 옹호까지는 아니고 이해 정도는 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어쨌든 그걸 보면은 그런 상황인데 9.9%로 이제 싸게 해주는 단점이 뭐냐? 얘도 개별 주식은 못 사요. 그리고 국장 개별 주식은 살 수 있는데 국장 개별 주식은 그냥 다른 계좌로 사세요. 요거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미국 주식, 국장 주식은 토스 추천. 이게 수수료가 토스가 센데 너무 직관적이고 보기고 좋아. 토스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거 개별 주식은 국장은 어차피 세금 안 내요. 여기다 사면 바보야. 그냥 이 토스로 하면 돼요. 미국 주식이랑 국장 주식은. 이게 뭐 한 년도 편하고 그냥 좀 수수료 조금 뭐 그 정도야. 그냥 토스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연금저축펀드는 토스에서 안 돼요. 그냥 증권사 하나 파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셋 증권. 자, 여기서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박현주 사장님, CEO님. 어쨌든 넘어가서 분리과세 9.9%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히려 나스닥이랑 S&P 500 타이거 사면은 훨씬 세금을 덜 내기 때문에 충분한 이득이다. 어느 정도 세금 이득인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챗GPT에 물어보면 계산 때려주죠. 어쨌든 이득이 크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대신 단점은 뭐냐? 3년 이상 해야 돼요. 3년 이상 유지해야 돈을 뺄 수 있다. 다른 종목으로 바꾸는 건 괜찮지만 그래야 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요것도 뺄 때 연금저축 계좌로 넘기면은 또 세금을 할인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무조건 하면 돼요. 요건 좀 고급 스킬이기 때문에 따로 질문해 주시거나 좀 더 공부해 주시면 돼요. ISA 계좌 3년 이상 유지하고 해지할 때 연금저축펀드 쪽으로 이렇게 돈 보내주면서 세금을 또 거기서 또 혜택을 받는 그런 이제 센스 있는 방법도 있다. 어쨌든 이거는 그래서 저는 세 번째 드리고요. 1년 한도 2천만 원이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네 번째. 이제 IRP. 이거는 개인 회사 다니는 사람 연금, 개인 연금인데 이제 저희가 퇴직을 하면 퇴직연금을 받잖아요. 근데 요즘 이직이 많은 시대다 보니까 요거를 통일하자 해서 개인적으로 IRP라는 계좌에다가 개인 계좌에 퇴직금을 넣어주고 다른 회사 가면 또 여기에 쌓일 수 있게 뭐 어쨌든 요런 개념이에요. 어쨌든 개인 IRP 같은 경우에는 회사 다니는 사람이 이제 듣는 연금인데 요것도 300만 원까지 돼요. 1년에. 요것만 따로 하면 더 한도가 높은데 연금저축펀드랑 같이 하는 경우 두 개 합쳐서 900이기 때문에 요거 300만원 해주면 돼요. 요것도 똑같이 같이 해주면 세제 혜택 같이 들어가고. 왜 근데 연금저축보다 후순이냐? 얘는 진짜 아예 뺄 수가 없어요. 아예 뺄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다가 얘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많아요. ETF 종류 많은 걸 살 수 있는데 여기는 ETF 70%, 그러니까 이제 위험성 자산 플러스 30%는 채권 같은 안전성 자산을 사야 돼.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최후순위인 이유가 있죠. 제 기준에 얘는 이제 최후순위로 둬야 된다. 그러면 어쨌든 저의 포트폴리오도 공유해드려야 되니까 IRP도 마찬가지로 토스증권에서 못 만들고 이렇게 다른 미래에셋 증권 같은 증권사에서 ISA 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미래에셋 증권을 조금 추천드려요. 다른 데서 만들면 상관없고요. 저는 여기서도 이것도 뭐 나스닥도 사도 되고 S&P 500도 사도 되죠. 말고도 많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계좌를 봐서 말씀드리면은 보자. 저는 코덱스 미국 AI 전력 10%, 그 다음에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포트폴리오 공유 드릴게요. 아이즈 스페셜 포트폴리오 탑10, 그 다음에 미국 AI
미국, 미국 AI 테크 10. 어쨌든 이런 게 있는데, 제 수익률을 공유해 드리자면, IAS 계좌에 S&P 500은 전 안 샀고요. S&P 500은 안 좋아하시냐 이런 얘기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5.2%. 현재까지 수익률, 작년부터 샀습니다. 산지 얼마 안 됐죠? 심전력 인프라는 13%. 그다음에 글로벌 반도체는 3.5. 라이즈 버크전은 몇이죠? 마이너스 1%. 얘는 AI 빅테크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이 정도 수익률입니다. IS 계좌도 수익을 열심히 보고 있다. 그 다음에 IRP 같은 경우에는 저도 어떤 거냐? 요거. 죄송해요.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 이게 꺼져가지고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뭐 죄송할 건 없잖아. 내가 내 꿀팁 공유해주는데 이 새끼들아. 인정해 안 해? 다 니들 잘 되라고 하는 건데 내가 나 좋으라고 이래? 자, 어떤 걸 했냐? 미국 나스닥 100 플러스 미국 테크 탑10 채권 혼합. 요거는 좀 채권이 섞여 있는데 미국 탑10 주식도 섞여 있어서 30%지만 사실상 15%의 안전 자산만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회사 자체 연금이 있어요. 회사의 성과금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거 같은 경우에는 S&P 500에 S&P 500 S&P 500 플러스 미국 테크 탑10 채권 혼합을 하고 있다. 그 다음 미국 주식은 개별 주식은 이렇게 3개 정도 가지고 있고 3개 플러스 이런 거 한 주 사가지고 수익률 비교용으로 가볍게 사고 MAGS를 요즘 사모으고 있다. 근데 이제 개별 주식은 결국 자기가 공부 많이 하고 그러면은 뭘 사도 상관없죠. 근데 제 우선순위는 요거 3천만원 추천드린다. 그리고 주식에 관심이 없다. 아직 공부를 많이 안 해봤다. S&P 500이나 나스닥 안정적으로 사주는 게 낫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3천을 내가 모았다. 미국 G2에. 그 다음은 이제 연금저축펀드 1년에 600을 먼저 채우는 게 좋을 것 같다. 여기다가 내가 소득이 좀 많은 편이다. 그럼 1년에 2천은 여기다가 ISA 계좌에 채운다. 이런데도 내가 돈을 더 모을 수 있는 만큼 돈이 많다. 그럼 IRP를 채워준다. IRP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을 채워준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요즘 소득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 3개 다 채우긴 합니다. 2천만원, 300만원, 600만원 위에는 다 채웠고 미국 개별 주식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 포트폴리오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분도 이 순서대로 채워나가 주시면 굉장히 좋겠죠? 연금저축 600에 IS 계좌 2000에 이거 300만 해도 사실상 1년에 2,900을 넣어야 돼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요 정도만 해줘도 사실 너 완전 잘한다. 근데 이 우선순위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냐? 내가 서울에 집을 당장 사야 되면 IS 계좌 3년 묶이는 것보다 주택값 3년 동안 더 빨리 오를 수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거 좀 고려를 해줘야 된다. 수도권에 집을 살 생각이 있는 사람분들은 저는 이런 거 조금 고려해주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보자. 옆집까지 보자. 누군가는 이렇게 저한테 말해줄 수도 있어요. 너무 이거 연금의 비중이 큰 게 아니냐. 이 연금 무슨 여기도 600만원이고 여기도 300이고 회사 거도 자체적으로 성과금 받은 것도 있으면은 그럼 결국 나스닥 저의 연금 나스닥 S&P 500 이렇게거든요. 저희 연금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연금 저는 이렇게 제 연금 구조 돼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 저는 시간이 갈수록 빨리 간다 생각해요. 시간이 갈려서 빨리 가기 때문에 55살 금방 올 거라 생각하고 55살부터 받을 수 있고 55살에 대기업 같은 경우 일찍 잘린다는 말도 많잖아요. 세상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때 나한테 돌아올 돈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요거를 채워준다. 그리고 연금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할 부분의 폭도 넓지 않지만 제한이 있어서 나스닥 S&P 500
안정적이잖아요. 좀 공격적으로 가고 미국 G2는 이렇게 달려주시는 게 이제 기본적인 세팅이다. 이게 기본 중에 기본과 우선순위 강의를 제가 지금 해드린 거고, 제가 이제 봉종쿠들이랑 많이 친했으니까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조금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55살 전에도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제가 느꼈을 때 남은 가족이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물론 저는 보험도 들어놓고 그래서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힘든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도 이제 못 사는 느낌이 아니었다가 이제 한 번에 망가져가지고 자식한테 뭘 하고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없을 때 우리 부모님 막 그래서 저한테 막 초등학교 선생님 하면 좋겠다 뭐 이런 데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내 자식만큼은 하고 싶은 걸 다 해줄 순 없지만 뭐 운동선수 하고 싶으면 해라. 돈 걱정하지 말고 해라. 그런 남자가 되고 싶다. 그런 멋진 남자가 되고 싶고 멋진 아빠가 되고 싶다.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 멋지지 않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억가 때문에 이제 병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전혀 원망 안 하고 이렇게 잘 키워주고 잘 낳아준 것만으로 건실한 남자, 멋진 남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신 것만으로 정말 감사하고요. 어쨌든 전 그런 아픔도 있기 때문에 55살이 정말 먼 미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 돈 없는 게 정말 힘들어요. 아프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보통 그때쯤 은퇴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럼 또 새로운 직업 찾고 또 일해야 돼. 저는 그때 55세 이후는 일을 하더라도 취미로 하고 싶어요. 그렇게 오래 힘들게 더 이상 힘들고 싶지 않아.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일이 저희가 테니스 선수가 아니잖아요. 제가 테니스 좋아하는 테니스 선수야. 그럼 일을 재밌게 하겠지. 하지만 이게 아니라 정말 돈 때문에 이 회사를 다니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30년 이상은 몸상이에요.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그렇다고 뭐 일을 대충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도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동료들한테 도움될 땐 도움되고 딱 그 정도 느낌 살려주는 느낌으로 전 이렇게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연금의 비율이 조금 높은 편이다. 하지만 저는 개인의 가치관에 맞게 이렇게 가주시면 된다고 봐요. 근데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무지성으로 사기만 하면은 마음이 안정적일 수가 없다. 이제 두 번째 챕터로 가자면 폭락에는 어떻게 대비하나요? 맨날 이렇게 매달 사고 1년에 몇 프로씩 채우고 이런 거 너무 좋은데 뭐 관세, 지금까지 저희가 직접 본 거 코로나, 전쟁 이런 이슈들이 떨어지면은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거미줄 매수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보자. 특수부대 거미줄 매수. 그러니까 거미줄 매수란 무엇일까? 이게 폭락을 대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초적인 이유를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이유로 우리 주식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때 돈이 금액이 적으면 괜찮은데 이제 저조차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모아둔 게 억대가 되고 막 이럴 거기 때문에 아직은 뭐 아니란 말씀 드리면서 빠질 수도 있고요. 궁금해하시면 또 저희 구독자분들 이제 대면 강의 요청하시면 그때 재산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폭락이 왔을 때 그 멘탈이 버티기가 어려워. 내가 1억이 있는데 갑자기 관세로 뭐 코로나로 4천만 원, 5천만 원이 날아갔을 때 멘탈이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현금을 꼭 내 자산의 10%는 가지고 있자. 현금을 꼭 10% 이상 가지고 있으세요. 현금을 10% 이상 가지고 있고 자산이 1억 있으면 1,000만 원 정도. 또 나는 좀 더 안정적인 스타일이다 하면 20%까지 취향에 맞춰서 저는 10%. 그럼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코인이나 MSTR 이거는 뭐 비트코인의 레버리지라고 보면 돼요. 거의 미국 주식인데 비트코인의 레버리지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걸어두는 거예요. 지금 이더리움이 320 정도 하거든요. 그럼 폭락이 온다. 250이 되면 저는 이제 요건 750만 원어치라고 쳤을 때 제가 실제로 해둔 겁니다. 이렇게 걸어놓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폭락이 와서 이더리움이 반토막 나. 그럼 이렇게 쭈쭈 사지면서 평단가가 낮아지겠죠? 이렇게 거미줄을 쳐놓으면 폭락이 조금 덜 두려울 수 있다 이거예요. MSTR 이런 식으로 걸어놓는 거예요. TQQQ는 뭐냐? 나스닥의 3배 레버리지예요. 이런 식으로 쭈쭈쭉 걸었을 때 지수가 30% 떨어지는 경우가 10년, 20년에 한 번씩은 꼭 있거든요. 그때라도 이렇게 사지는 거예요. 만약에 안 사지고 장이 쭉쭉쭉 올라가? 그럼 좋죠. 그럼 쭉 얼마나 이제 안정적으로 쭉 올라가주면 돈을 벌어서 줬고 만약에 폭락이 온다? 그러면은 이렇게 거미줄 매수를 해서 하방을 방어하고 이렇게 했을 때와 무지성 매수를 했을 때 수익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사지 않고 예적금 했을 때 이걸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냐? 예적금보다는 무지성 매수, 여기에 거미줄 하방 쳐놓기, 이 순서가 이게 빅데이터예요. 이 과거의 역사를 들어보면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현재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뭐 이더리움 아니라 비트코인, MSTR 말고 뭐 TQQQ 이런 식으로 저점에 깔아놓으세요. 자산의 10%는. 그 다음에 판매는 TQQQ는 레벨 3버리지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리고 가만히 횡보할 경우에 돈이 녹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알아서 공부하세요. 돈이 녹아요. 레버리지를 타면.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났을 때 바로바로 판매해준다. 뭐 MSTR,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런 애들은 수익률 50% 되면은 팔고 최고가 근처 도장하면은 팔아주면서 조금 사았다 팔았다를 해준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걔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포트폴리오처럼 꾸준히 매수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게 토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루한다고 생각할지어도 제가 7년 동안의 주식 인생에 생긴 저만의 결론을 짧게 요약한 거기 때문에 조금 이로울 수 있다. 그럼 국장을 안 하나요? 저는 국장을 안 믿어요. 아까 말한 그 7개의 기업 있죠? 그 7개의 기업이 잘 될 가능성이 크지. 아무리 제한된 하이닉스라 하도 20년, 30년을 봤을 때 저는 제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어떤 주식이든 자기가 공부하고 그 가치관에 맞으면 사시면 돼요. 하지만 기본적인 순서와 이 세팅 방안을 저는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거미줄 매수를 해놓으면은 자산의 10% 정도 하락이 왔을 때도 대응 가능하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해놨는데, 만약에 현금을 쓸 일이 없었어. 쭉 그 1년 동안 안정적으로 장이 올라갔어. 저희 이번에 성과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 세금을 또 엄청 내야 되거든요. 그냥 세금 낼 때 쓰면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하락이 안 왔고 쭉 올라가면, 하락이 오면 기분 좋게 또 이렇게 아래서 먹고 그걸로 또 돈 벌고, 그렇게 생각하면 두려울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또 주식 종목 자체는 여러분이 공부하고 이러면서 경제에 관심이 생기고 주식에 관심이 생기고 이 종목 저 종목 알게 되면서 또 시야가 넓어지고 그때 또 종목 한번 바꿔주고 이러면서 또 성장하는 거거든요. 재미도 생기고. 저는 일단 적금보단 이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주의고, 그다음에 어차피 지방에 청주에 살고 싶기 때문에 청주 아파트 빨리 사봤자 물가 상승률까지밖에 안 올란다고 보는 주의예요. 저는 청주 집값. 그래서 저는 이대로 최대한 모아서 자식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쯤에 아파트 하나 사고, 왜냐면 아파트는 투자의 목적뿐만 아니라 사는 즐거움도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 안에서 그런 저는 전체적인 흐름을 기울여놓고, 뭐 저랑 친한 사람들, 특히 28살 이 시점에 친해진 분들 있어요. 뭔가 회사 동기라던가 이 시점엔 저가 진짜 건실한 남자가 됐을 때 저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이제 계획적이다, 그 뭔가 최적화되어 있다 이런 거 알아요, 저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저의 투자도 궁금해하고 이래가지고 조금 공유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두시면 자기만의 하면서 또 재미 느끼고 더 공부하게 되고 이 종목 저 종목 사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관심 갖게 되고. 근데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은 20대 때는 다 똑같아요. 다 돈 없는 거 똑같고 30대 때 물론 금수저 이런 애들이 제일 돈 많겠지만 그래도 나랑 똑같이, 특히 저처럼 이제 바닥 출신 이런 아픔도 있고 힘든 시기도 있던 애도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았는데 나는 이제 돈이 없어. 진짜 돈 모았으면 못 어울려요. 그러니까 우리 친한 사람들 사이에 어울릴 정도는 있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번에도 제가 제주도를 놀러 갔다 왔다 했잖아요. 진짜 돈 걱정 없이 쓰니까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뭐 사치 부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서로 돈도 다 잘 벌고 이러니까 서로 돈 걱정도 없이 재밌게 그냥 막 이것저것 하고 컨텐츠도 다 즐겨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 전에 과거의 친구들도 있고 하잖아요. 주변에 자기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 꿀릴 정도는 안 돼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거기에 못 어울릴 정도가 되면 진짜 사랑하던 사람도 못 지키고, 남자는 돈도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자본주의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투자하고 사랑하는 친구들을 잃지 않으려면 나도 정신 차리고 돈을 투자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물론 뭐 지금 차 사고 이런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현실을 즐기고 젊음을 즐기는 거. 근데 저는 이제 금방 늙고 시간 금방 간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저희 가치관엔 요게 맞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공유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40분 됐네요. 너무 또 길어지면 보기 어려우니까 한번 또 저희 전략 요런 거 한번 공유해드리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따로 연락 주시고 대면 강의 필요한 분들 제가 또 해드리고 있으니까 대면으로 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부자 되고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럼 다음에 만나요.
왁구는 또 보여드려야지. 여행 갔다 와서 더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온천 갔다 와서, 그죠?